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처리가 미뤄지거나 안내받지 못해서 불편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고제라는 걸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어제가 바로 시행 100일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제도고 어떤 사례들이 해결이 됐는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새롭게 예. 도입된 그러니까 시행 100일이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제도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권익 구제의 패스트 트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불편이나 불만이 있거나 또 행정청에 뭐 소극 행정으로 인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어디 신문고를 두드리거나 그렇죠.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개인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더불어 그 민원을과 비슷한 사례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네. 제도 개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디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해결도 안 해줘서 그러니까 복장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네. 제안까지 줄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충 민원이 이 전 사회의 그 민원을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수반하는 그런 내용을 권익위에 신청을 하면은 권익위가 관계부처랑 협업을 해서 빠르게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특정 그런 민원에 제도입니다. 대해서 이제 해결을 촉구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까지 해당 부처에 한다 이런 얘기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동급식 카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은 편의점에 가서 라면 정도밖에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맞아요. 그 문제 지적하는 보도도 예,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인천에 우리 형제가 또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서 화재가 난 그런 그렇죠. 비극적인 예. 사건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 사건의 경우에 그 아동급식 카드를 근본적으로 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급식 카드의 그 지급 한도를 전국 각 지자체별로 예. 통일을 해서 예. 기본적으로 한 6천 내지 7천 정도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그런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예. 또 아동급식 카드가 사용하면 이게 좀 표시가 납니다. 그 다른 카드와 비교해서 그럼 아이들이 좀 창피해서 사용을 그렇죠. 못해서 그렇죠. 일반 카드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예. 디자인 자체를 바꾸고 그리고 또 이 아동급식 카드의 가맹점을 많이 확대를 해서 그 큰 문제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그건 그러면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까? 네, 제도 그렇게? 개선이 돼서 오. 이제 전국 지자체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카드를 티나게 만드는 거 그 조금만 세심하게 그 신경 쓰면 다 그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그게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관련 민원을 8개월 동안이나 처리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사례로 해결이 된 게 있었습니까? 네, 그 경우는 이제 일종의 소극 행정인데요. 이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는 적극 행정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고 또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소극 행정의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건 소극 행정이 아니라 업무 태만 아닙니까? 뭐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담당 그 해당 공무원은 네. 근로감독관에 의해서 수사 의뢰 조치 등을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조치까지 했습니까? 그 요즘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그 자영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 관련 사례도 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국세청의 과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죠. 과세 자료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원래 굉장히 이제 영업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영업이 잘 돼서 일시적으로 잘 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과세 자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료라든지 다양한 과세 증명 자료를 활용을 해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해라라고 제도 개선 권고를 했고요. 예. 이 부분도 반영이 돼서 좀 시행이 지금 되고 반영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인터뷰했는데 그 지적하는 자영업자 목소리가 꽤 있었거든요. 지금 네. 다 그럼 개선이 됐다고 네, 네, 믿어도 네.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또 만약에 관계부처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고 예. 저희들의 공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행 점검까지 해서 그 부분이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사례만 더 여쭤볼게요. 여권 재발급 관련해서도 무슨 뭐 민원이 있었습니까? 태국에 그 이제 계시는 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방콕까지 이제 여권 재발급을 영사관에 가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이제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뭐 거의 한 1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어휴, 거기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권익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을 요청을 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순회 영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직접 그 대사관 직원이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여권 발급을 하게 해줘서 쉽게 말하면 출장 행정이군요. 예,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됐고 네. 그래서 그 제도가 좋은 제도다 이래서 전 세계의 대사관의 제도를 시행을 하는 그런 걸로 어허.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요즘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 사안을 해결을 했고 그런 네. 요청이 있으면 또 외교부가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적극 행정이라고 한다면 권익위원회에서 뭔지를 지적하면서 권고를 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자발적으로 나설 때 그게 적극 행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몇 가지 사례는 그 해당 부처는 가만히 있다가 권익위원회 지적받고 나서 옳습니다. 해볼게요. 이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가 네. 적극 행정을 위해서 부처마다 적극 행정위원회를 둬서 불합리한 제도나 국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이런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처마다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기가 좀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제 좀 사각지대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익위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이걸 보완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안을 신청을 해주면 권익위가 그 부분을 직접 제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소관부처에 보내서 권고를 해서 이거는 좀 제도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이제 시행이 딱 100일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접수 건이 1000건이 넘는데요. 정확하게 그래요? 1115건입니다. 하루에 11건씩 접수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350건 정도 꼴로 접수가 돼서 예. 시행 초기이고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제도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김종배 시선 집중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그리고 공직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권익위가 근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답답해서 신청을 했지만 권익위가 들여다보니까 약간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에 대해서 개념 인식이 좀 정확히 서야 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제도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가 있고요.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고 두 가지를 따로 운영을 하고 네, 있어요.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소극행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법령상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소극행정이고요. 적극행정은 해도 안 해도 사실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거.
조금만 더 열과성을 다해줬으면 하는 거 이런 네, 겁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위법이나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게 법령 위반도 아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적극행정이고요. 네. 그래서 적극행정의 경우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제 이거 내가 하면 약간 법령 위반일 수도 있는데 내 의무가 아닌데 괜히 그래서 오지랖 든다고 욕 먹을까봐 안 하는 경우도 네, 그렇죠.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 처분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징계나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 감사도 면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다고 해서 포상까지도 가능한 게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권익위가 운용하는 국민신문고라는 큰 정치 이제 포탈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온라인 국민신문고 포탈에 들어가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패널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이 신청을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권익위에 직접 문서나 뭐 이메일이나 다양한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예. 일단 권익위에 제출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민콜 110 예. 기억나시죠? 예.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러면 국민콜 110으로 11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